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김씨, 그러니까는 블랙 요원 국정원의 네. 블랙 요원 김씨가 이제 그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 증언을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뉴스타파에서 처음으로 네.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때 검사가 이제 그 블랙 요원에게 국정원 비밀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기네도 입수했으니까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나요? 라고 묻죠. 네. 그때 그러면은 그 블랙 요원 김씨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공작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작이고 내가 김성태가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될지를 그때 좀 더 빨리 파악하고 뭐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제가 이 얘기 지금 좀 하기 나도 불편하다. 자괴감이 든다. 지금 생각하면 공작 이제 어찌 됐든 자기가 야심차게 기획한 게 실패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요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첩보를 자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국정원의 동료 직원한테 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안부수와 김성태가 유착이 돼서 그 쌍방울 그룹의 그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하려던 소식은 그 움직임 행태는 그냥 그 바닥에서 다 알려진 소식이고요.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북 사업의 그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요원이 그걸 파악하고 저한테 알려줬고 제가 나로 그걸 크로스 체크해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한테 이제 문건을 보면서 검사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막 유도 신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이렇게 단순한 전원을 적은 것도 있고요. 전원을 조금 더 확인한 게 첩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과 첩보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봐요. 자, 그럼 이 내용은 전원, 이 내용은 첩보 맞나요? 그랬더니 딱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고서의 문건이지만 어떤 것은 그냥 전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 어떤 것은 거기서 좀 더 내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첩보라가 된 건데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요원이 저한테 야 이거 주가 조작 움직임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요원 2명이 적어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대북 사업권은 국정원에 보고를 했어요. 리오남의 얘기를 들어보니 쌍방울과 주가 조작하려고 짰답니다.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개의 첩보들이 확인이 되고 크로스 체크가 되면 그게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급 기밀로 이 협조자를 해고할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라고 이제 그 검사에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 동료 직원의 전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쌍방울하고 가까운 누군가를 만났더니 대북 사업도 하고 누구도 영입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아마 올라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전원들을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블랙 요원 김 씨는 자기는 사실은 정말 아주 중요한 대북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했겠죠. 안부수 네. 회장을 통해서.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이 끼어들면서 이게 엉뚱하게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이용됐다 네. 또는 협조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안부수 회장도 협조자에서 종결을 해버리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 사실 국정원 비밀 문건에 제가 보니까 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은 뉴스타파 기사를 보거나 또 지난주에 봉 기자님이 출연했던 주간 뉴스타파를 시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하면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고 주가 부양을 위해 북측에 협조를 부탁했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정황을 국정원이 파악을 했고 이것을 거차 검증까지 한 뒤에 보고서 작성해서 심지어는 2급 문건으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재밌는 게 이게 국정원 문건 말고도 쌍방울의 자체 내부 보고서에도 비공개 보고서에도 그 이 500만 달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하면서 아예 이거를 그냥 그 나노스가 이제 쌍방울 계열사고 IR이 투자자 설명서 그래갖고 리포트 나노스 투자자 설명서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북한과 이런 2019년 1월 17일에 이런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걸 얻었으니까 돈을 투자해 주세요. 우리는 벌써 계약금 500만 불을 1월 중에 200만 불을 지급하고 2월 중에 300만 불을 지급할 거예요. 이 작성 시점으로 보면.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계약 체결 시점 1월 17일이 하잖아요. 네, 1월 17일. 이 문건의 작성 시점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거죠. 사전에 세팅이 돼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모든 계약의 북측의 그 주요 핵심 인물은 리오남입니다. 그러니까 17일 계약을 맺고 이후에 실무 협상 모든 게 다 리오남이 한 거고 김성애는 그냥 약간 얼굴 마담식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본 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그 500만 달러 여기 나오잖아요. 500만 달러는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쌍방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자기들의 그 광물자원 개업 그 개발 사업에 계약금으로 표기가 되고 정말로 1월 달에 200만 불을 줘요. 여기 써진 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중에 300만 불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거는 여의치가 않아서 자금 마련 문제 때문에 4월에 300만 불 지급이 되고 어쨌든 다 지급된 거네요. 500만 영수증이 달러는. 있더라고요. 그 조선 아태위에서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자필로 쓴 영수증이 있고 검찰은 그걸 또 필적 감정까지 했더라고요. 4장의 영수증이 있는데 필적이 일치한 걸로 나오고 사업 이행금으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저거를 만약에 경기도의 그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거면 이거는 이거대로 내줘야죠. 그렇죠. 북한이 독점적인 광물 자원, 특히 히토류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히토류 대란이 한번 났었잖아요. 일본에서 저희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게 우리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정비의 그 핵심 그 원료라고 하는데 히토류라는 게 북한에 많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막 엄청나게 붐을 띄운 게 뭐 2천조의 원어치 뭐 묻혀 있다. 뭐 사실 근데 확인이 안 됩니다. 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다 거의 뻥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느냐? 라는 건 저희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기사를 낼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자 이제 말씀드리면 계약금 500만 달러를 저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명확한 증거잖아요. 네. 경기도와 이재명 관련이 없고 자기들 사업하려고 준 거구나라는 명확한 증거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김성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요 경기도 대신 우리가 내줬다고 하면 뭐 대북제재인데 난리 나잖아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위장한 겁니다. 라고 진술하기 시작해요. 그걸 검찰도 그 주장을 하는데 이게 비공개 보고서인데 굳이 그거를 제가 의심할 그 필요가 말씀을 있을까요? 드린 거예요. 일반 투자자한테 공개되거나 회사 홈페이지 이런 사실 저희가 어제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국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쓸 텐데 이거는 국내 투자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해외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해외 투자자 중에서도 한국에 투자한 적이 있는 데는 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사 대회비기도 하지만 외부에도 투자자를 모집할 때도 픽을 한 거죠, 자기들이. 픽을 해서 저기 1억 불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1억 불을 모금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쌍방울 내부 그 비밀 문건이 있는데 사실은 비밀에 가까운 거잖아요. 회사 기밀에 가까운 건데 밖에 사람들이 볼까 봐 이렇게 적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노스는 쌍방울하고 김성태가 만든 조합의 소유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보는 거에다가 그런 식의 다른 내용을 적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1억 하여튼 뭐 돈을 모금 엄청난 돈을 모금 그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네 이거 어떻게 이거 MOU 맺었어? 그리고 너네가 MOU 맺었던 게 실현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라고 했을 때 아니 계약금 이미 다 지불됐어요. 5월 달에 본계약할 겁니다. 이후에 본계약할 겁니다. 저거 계약금이 가고 나서 계약금이 4월 달에 완납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달 5월 12일에 본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대로 다 된 건데 중간중간에 다 돈이 갔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19년 10월 29일자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림 샘플 20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국정원 요원이 쓴 거로는 이제 구체 품목은 미상이라고 하면서도 현금으로 추정된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데 이게 광림은 크레인 소방차 같은 특수 자동차 만드는 쌍방울 계열사죠. 네. 나노스가 지금 대북 사업에 앞에 선 나노스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광림 샘플 20개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문건에 보시면 밑부분에 특장차는 북측이 철도건설 보수 및 특장차라는 게 특수 장비가 실린 차, 네. 크레인이나 뭐 소방차 이런 것들이죠. 북측이 철도건설 보수 및 전력망 개보수에 필요한 차량을 당장 제공받고 싶어하지만 제재 해제 후 추진가 입장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를 북한으로 어떻게 보내요? 지금 국정원 문건 보면 벽시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당시 가장 원했던 게 충남 4호 빠름이란 벽시였어요. 이거는 생육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대요. 굉장히 빨리 자라서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벽시 하나도 못 줄 때였습니다. 유엔 그 미국 제재 때문에. 근데 특장차 그 차량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기에는 광림 샘플 그 상단에 노란색으로 돼 있죠. 광림 샘플 20개, 구체 품목 미상, 현금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적힌 게 아니라 다른 문건에 또 나오거든요. 어. 광림이라는 회사의 샘플 20개 저거는 보니까 20개는 현금으로 추정했을 때 20억이잖아요. 근데 요 문건이 작성됐을 때가 2019년 10월에 그러니까 요 당시의 시기를 제가 감안해서 보면 그 밑에 잘 보시면 광림 샘플 전달을 위한 면담 요청 만나서 샘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특장차 그 거대한 차량을 갖고 가서 만나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합리적인 의심이 광림 샘플이란 이 현금 달러나 유로화를 만나서 주려고 내가 줄게 만나자라고 했고 9월 말에 접촉 실제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건뿐만 아니라 이쯤 2019년 말에 대부분의 문건이 나온 게 뭐냐면 쌍방울은 평양을 가고 싶어요. 평양을 가서 공개적인 합의서 체결식.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일단 합의서는 맺긴 맺었는데 그건 비공개였어요. 비공개, 공개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아마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원했겠죠. 추가적으로 공개적인 체결식을 하려면 돈이 원했겠죠. 그 공개적인 체결식을 위한 비용으로 저는 그 광림 샘플 20개다. 국정원도 지금 그렇게 보고 쓴 겁니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평양 방북을 실질적으로 통일부에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뭐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접은 것 같아요. 접고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그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라는 게 여기 20억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 보고서를 국정 보고서를 쓸 때쯤에는 그러니까 잔금이 한 200 이미 한 70만에서 100만 달러는 간 상태예요. 200만 달러가 남았을 때인데 그 잔금 200만 달러와 지금 거의 일치하거든요. 금액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봤을 때 국정원 문건과 수사 기록을 제가 종합해 보니 김성태가 그 평양에 가서 자 북한과 우리가 히토류 광물 자원 개발을 독점적으로 체결했습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합의서 체결식을 위한 비용이 광림의 샘플 20개, 현금 20억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말한 그 20개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 중 일부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서 한 진술은 이렇습니다. 2019년 7월경에 북정찰총국 대남요원 리오남과 이재명이 방북 비용을 300만 원 달러로 협의했고 돈이 없어 70만 달러로 먼저 이호남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금액이 이제 230만 달러가 남은 거죠. 그거 하고 광림 샘플 20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29일자 국정원 문건에 보면 쌍방울이 북한의 사업권 권리금으로 1억 불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아까 저희가 봤던 나노스 IR 리포트에 사업 이행금 1억 불하고 같은 돈인 거죠. 같은 그게. 거죠. 근데 그거는 예. 대북 제재가 끝나고 사업이 진짜 하게 되면 우리가 1억 불 그때 당시 한 1,200억 줄게. 그러니까 사업 관리금과 사업 이행금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노스 제가 말씀드린 쌍방울 내부의 이 비공개 자료인 나노스 IR 리포트에 써져 있는 내용은 일부러 뭐 속여서 썼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국정원도 이미 1억 불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뭐 일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의 방법을 추진하고 뭐 하고 있으면 돈만 주면 됐잖아요. 왜 자기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무단으로 방북을 5차례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통일부에 신고도 안 하고 국정원에 보고도 안 하고 저기 보면 최고급 말 안장 사치품을 또 선물로 주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김정은이 백두산에 있을 때 하얀 백마를 타고 나서 그 말 안장이 뭐 에르메스 거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진 모르겠습니다만 금지된 유엔 제재, 미국 제재가 금지한 그 선물을 막 제공을 하고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국정원에 보고를 안 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단순히 경기도에 돈을 대줬으면 그냥 물주로서 스폰서를 하고 끝나면 되고 이재명이 그래서 그 방북을 할 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때는 거의 이제 국정원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김성태 회장이 직접 간다 평양에 라는 거였죠. 근데 이거 되게 상황이 복잡한데 2019년 말에 저런 이유가 있어요. 광림이란 곳이 나노스의 최대 주주고 49% 이제 거의 주식을 상당히 최대 주주 많이 갖고 있는데 광림의 주식은 2019년 12월까지 팔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보호 예수라고 그래서 즉 2020년부터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019년 말에 김성태 회장이 방북해서 공개적인 평양 체결식을 하고 평양에서 우리 사업이 이겁니다라고 사업 설명회를 열면 2020년에 나노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노스의 주가 자체는
김성태가 처음 인수했을 때는 거래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상장 폐지될 뻔한 게 다시 재개가 되면서 100원짜리가 11,200원까지 올라요. 112배가 됩니다. 와. 근데 그걸 한번 맛을 봤잖아요. 2018년에. 어마어마하네요. 2018년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광림이 원래 그 대북 경협주였습니다. 광림도 그 김성태가 인수한 건데 광림이란 그 쌍방울의 계열사가 나노스를 인수하면서 나노스까지 대북 경협주를 묶였는데 2018년에 남북 분위기 좋을 때 이게 100원짜리가 10,000원이 넘어버리니까 그때 당시 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그냥 휴대전화 우리 갤럭시 휴대전화 이 카메라 모듈 이 안에 부품 공급하는 데고 매출이 한 4,500억 되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본답니다. 사업 실적은 한도 개선이 안 됐는데 주가만. 그 회사의 가치가 5조 3천억이 돼요. 2018년에. 코스닥 2위 회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북 경협만으로. 그럼 경험했어요. 야, 이 호재 대북 경협 호재만으로도 회사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더군다나 나노스의 주식은 90%를 쌍방울 계열사가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개미들이 갖고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뻥 터트려 놓은 다음에 쌍방울 내가 갖고 있는 주가를 일반 개미한테 풀어요. 그럼 개미는 사겠죠. 저 회사 장난 아니구나. 막 평양에서 체결식도 하는구나.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비전문가인 제가 문건과 수사 기록을 종합해도 보이는 거예요.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고 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비슷합니다.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처벌 안 받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실패한 주가 조작이지만 처벌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게 그 앞뒤의 상황을 보면 쌍방울이 저렇게까지 한 게 정말 이재명 때문이야? 아니죠. 자기 회사의 주가 부양,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김성태 회장은 뭐 본인이 쌍방울 그룹을 제2의 현대 아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었을까요? 국정원 문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안부수도 그렇고 그리고 네이 1,000만 불 지원이 있어요. 쌍방울 네이 유명하잖아요. 네. 예. 트라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메리아스. 쌍방울이 또 비비안도 또 인수를 해가지고 네이 뭐 이렇게 그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고 재고 상품 1,000만 불이었죠. 시가입니다. 재고인데다가 시가로 치면 사실은 이건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한 10억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북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벌이면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국정원 문건에 나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마치 예전에 금강산 관광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관광 개발권을 받기 전에 소떼를 몰고 쫙 가면서 그 육로로 갔잖아요. 네. 네. 그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갔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세계적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쌍방울은 네이 1,000만 불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가 네이 1,000만 불 하는데 그냥은 못 줘. 인도적인 지원이었다면 그냥 줬어야죠. 이벤트 안 하고. 근데 계속 안 줘. 결국에 못 줬습니다. 그게. 그럼 메리아스 방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메리아스 방북인데 네. 어찌됐든 빅 이벤트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인도적인 지원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빅 이벤트를 통한 주가 부양이나 회사에 대한 호재가 방점이 있습니까? 너무도 이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실은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의 호재 그거를 노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주가 조작 그 가능성을 파악한 국정원 문건을 입수하고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면 이거는 그 정말 직무유기고 제가 봐서는 거의 뭐 그 범죄를 은폐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은 다음 달 선고라고 하니 이게 변론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먼저 선고가 날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2심이 있잖아요. 항소심에서는 언론이 저희를 비롯한 언론들이 지적하는 국정원 문건의 내용에 대한 그리고 특히 국정원 보고서를 작성한 블랙용 김씨 외 다른 요원들도 법정에 불러서 그리고 그 대북사업가 김씨 국정원에 보고했던 김씨도 법정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국정원 문건 떠나서 쌍방울 내부에 있던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휴대전화나 포렌식 다 해서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의 내용만 봐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는 게 정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면은 금방 이 딱 범죄 혐의가 구성이 될 수 수사가 있겠네요. 돼 있다니까요. 네. 수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차 공개를 할 텐데 수사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튼 것뿐이죠. 짜장면 다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국정원 문건까지 와서 딱 금상첨화. 국정원 문건 그 위에 매출이할 정도 되겠죠. 딱 금상첨화로 그 얹는 짜장면 위에 얹는. 근데 매출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짜장면 그릇 없고 다시 짬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메뉴가 전혀 달라진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이번 국정원 비밀문건 보도를 계기로 해서 검찰이 그러면은 다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 네. 검찰이 어떤 수사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적 있나요? 변호사비 대납 아닌 걸로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절대 아니라고 법정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언론 기사 나옵니까?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쌍방울 수사 사실 무근인데 누구도 검찰도 인정 발표하지 않고 언론도 그 제대로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800만 달러의 그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악의적인 뭐 고의적인 왜곡 편집 뭐 항상 똑같잖아요 멘트가. 저희 김만배 녹취록 신랑님. 김만배 신랑님 녹취록 그 녹음 파일 보도했을 때도 뭐 악의적인 편집 조작 뭐 악의적인 편집 조작 레퍼토리는 똑같죠. 똑같은데 저희가 묻고 싶어요. 국정원 문건 왜 조사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에 보고했던 대북사업가 김모 씨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조사 받았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이 실명이 나오는데 단 한마디도 검사가 묻지 않더랍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잖아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왜 대북사업가 김 씨한테 국정원 문건에 등장한 김 씨한테 검사만 호기심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묻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야겠네요. 우리는 이제 검찰한테, 그러니까 뭐 악의적 편집에 의한 왜곡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반박하는 검찰한테, 그럼 왜 그 명백하게 중요한 증거 자료인 국정원 비밀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 발표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물어야겠네요. 주가 조작으로 쭉 갔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정황으로 봤을 때 더 있거든요.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겠죠. 그걸 뒷받침하는. 근데 그걸 그 방향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번 보도. 그럼 민주당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면 혹은 이재명이 봉지욱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 보도가 나온 거야. 왜냐하면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자료를 줘서 그 대장동 수사 기록을 줘서 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줘서 제가 보도한 걸로 짰거든요 프레임을. 근데 제가 김병욱 의원 아직까지도 지금 한번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한번 못 만났는데 보니까 선거에 떨어지셨더라고요 이번 22대 선거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그 대장동 저희 그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수사할 때 이름이 오르내린 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로 선거에 아주 아깝게 이제 떨어지셨는데 그분 피해 보신 거죠. 그분 아무 관계 아닌데 마찬가지로 검찰은 프레임을 짜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뭐 위한 뉴스타파는 왜 탑한 줄 아세요? 정파성을 타파하겠다고 해서 탑한 거거든요.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고 국정원 문건을 봤는데 이재명에 대한 방북 비용이 맞아. 그럼 그렇게 보도를 하죠.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안 한 건데 저기 보러 없으니까 안 한 거를 저희 보러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급 기밀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급 기밀이 지금 이게 뭐 국가 안보상 어쩌고 저쩌고 있어서 그거는 좀 형법상 국가 기밀 누설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면 공개를 안 하고 기사로서 소개하고 취재를 더하고 뭐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면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면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저희에 대한 비난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보도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나노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저희가 어제 공개했던 나노스 IR 리포트를 기반으로 얘들이 추진하는 게 나노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나노스 프로젝트의 쌍방울 랩의 원본 그 사본 문건 사본을 확보를 했어요. 아주 이게 보면 기가 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한 것이냐? 주가 부양 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노스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또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해놓고 압수도 풍부하게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개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검찰은 사실 만약 본인들이 입수한, 그러니까는 뉴스타파가 입수하지 못한 다른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 관련 어떤 그 800만 달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아예 공개를 하든지 재판장에 공개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주장들을 펼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행용 김씨 한 명만 불렀잖아요. 네. 근데 한 명 불렀는데 그마저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 설사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검찰이 선택적으로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한 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아예 덮어버리고 네. 예, 이거는 완전히 전형적인 선택적 그러니까 수사가 있으면 되겠네요. 있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신들이 왜 감췄는지를 해명해야지 음. 저희한테 이제 뭐 편지 왜곡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검찰은.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놀라운 제가 봐도 놀라운 국정원 문건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 문건이 이렇게 공개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되는 이급 문건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제 언론들이 좀 많이 보도를 했습니까? 일단 뭐 뉴스타파는 가짜 뉴스의 총본산으로 대통령 아.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고 더군다나 그 가짜 뉴스의 수괴급으로 제가 이제 지목이 됐는데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 죄인 뭐 중범죄잖아요. 중대범죄자. 중대범죄란 말을 잘 쓰더라고요. 여야 가리지 않고. 근데 뉴스타파의 보도를 이제 무턱대고 인용했다가는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심의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또 이렇게 이 문건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편적으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게다가 자기들은 논조도 자존심 뒤집어야 상할 되잖아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뉴스타파에서 이건희 회장 그 성매매 동영상 네. 관련 저희가 자극적으로 뭐 성매매 영상을 깐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 회사 돈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죠. 예. 하나하나 영상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찾아갖고 나름대로 깊은 보도를 했을 때도 아무도 쓰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뭐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 뭐 저희는 이상하지는 않은데 다행히 이제 뭐 오늘 이 구형식의 취재 수첩이랄지 오히려 이제 유튜브의 대한 언론이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못하는 것 다루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제가 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예.